네, 11시 터닝포인트 출발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어제에 이어서 추가적인 반등 시연하고 있습니다. 개장 때는 1%대였던 상승률이 현재 구간은 양시장 모두 다 2%로 상승폭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반도체 투톱의 상승세가 확대되면서 거의 삼성전자가 코스피 인덱스죠. 삼성전자가 장중 4%까지 상승 확대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도 함께 따라가면서 3% 가까운 현재 급등세 나타납니다. 2600포인트 오늘 종가 기준 회복해줄 수 있을지 한번 확인해 보고요.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외인 기관의 동반 매도긴 합니다. 현물 시장에서 외국인이 현재 1000억 원대 그리고 기관이 1600억 원대인데 중요한 건 선물 시장의 동향이고요. 외국인이 10시 넘어서부터 급격하게 선물 시장에서 매수폭을 확대했습니다. 현재는 8천억 원 넘게 사자세, 개장 때만 하더라도 1000억 원대였는데 정말 폭발적인 순매수가 선물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오늘 외인 기관 동반 매도입니다. 다만 지금 외국인 사들이고 있는 종목들 좀 특이합니다. 바로 보시면 SK텔레콤이라든지 KT 같은 통신주를 삽니다. 보통 지수의 방어주로 분류가 되는 종목들인데 SK텔레콤, KT 모두 다 최근 차트를 봤을 때 추세적인 상승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방어적인 성격으로서 외국인 담고 있고요. 현대차, 어제 강했던 리노공업도 오늘 추가 상승 이어가는 구간, 테크윙, 이렇게 반도체 장비 종목들 오랜만에 눈에 띄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롤자주에 포함되는 게임이나 엔터 같은 종목들도 오늘 외국인 순매수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관 순매수도 보시죠. 기관들이 사고 있는 종목 1등은 셀트리온입니다. 오늘 실적이 발표됐고요. 영업이익 어닝 서프라이즈 공개됐는데 연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컨센 하회긴 합니다. 다만 최근에 미국의 PBM 등재 성공했다라는 소식도 있었고 짐펜트라 매출이 미국에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하반기에도 매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라는 점 한 달 전부터 이야기가 계속 흘러나오던 상황이었습니다. 최근에 급락분을 오늘 모두 만회하는 장대 양봉이 그려지고 있고요. 외국인 기관 최근 들어서 매수폭 확대합니다. 자, 지금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비교 차트 한번 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아침에 로이터 통신 쪽에서 엔비디아 퀄 테스트 통과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졌었는데 그 때문인지 주가가 좀 올랐습니다. 그러다가 삼성전자 측에서 사실이 아니다라고 보도를 공식 입장을 내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더 가파르게 상승분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4.5%의 급등. SK하이닉스는 삼성전자 퀄 테스트 통과 소식에 조금 안 좋은 영향을 받다가 다시 플러스권 들어오면서 상승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어떤 것을 주가가 반영하고 있는 것인지 오늘 질문을 통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금 출발하시죠. 네, 오늘장 탑10은 이스토리 정태근 이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유, 운이 좋으시네요. 급락장에 안 나오시고 반등장에 나오셔가지고 네. 이제 긍정적인 이야기 들을 수 있는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지금 10시 30분 넘어서부터 갑자기 분봉상 슈팅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퀄 테스트 아직 통과 안 한 거고 진행 중이다. 심지어 12단은 아직도 통과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반도체 종목들이 주가 회복하는 이유는 뭐예요? 일단은 먼저 시장적인 요인을 먼저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최근에 시장이 급락이 나올 때 어느 섹터가 시장의 하락을 주도했죠? 우리가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거든요. 잘 보세요. 반도체가 다시 리바이벌 하겠습니다. 7월 17일 날 그 트럼프가
이제 그 대만의 방위 분담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면서 TSMC의 3% 하락이 나왔고 그러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하락이 출발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 시장을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하락이 나오고 난 이후에 지수를 좀 보고 말씀드릴게요. 하락이 나오고 난 이후에 2740포인트에서 이제 바닥 좀 다지는 듯 했는데 빅테크 실적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또 한 번 얻어맞고 거기다 경기 침체, 미국 증시 급락이 나오게 되면서 하락이 나왔거든요. 그 하락 구간들 속에서 거의 이제 지수와 차트가 거의 똑같이 간 게 삼성전자, 하이닉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가 1차적으로 올라온 이유는 그렇게 이상하지 않다라고 보는 게 좀 맞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 두 번째는 계속해서 시장에서 분위기 조성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여기도 나와 있지만은 이제 HBM 통과 가능성. 근데 그 부분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7월 16일 날 대만 쪽에 트렌드포스라든지 디지타임즈라든지 이미 보도가 나왔었고 거기에는 8월달, 9월달 될 것이라는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 중국 이제 그 관영지 지역지 여기는 또 통과가 될 기정사실처럼 얘기가 나왔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이 제가 봤을 때는 복합적으로 좀 작용이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했던 조금 걱정되는 부분들, 양치기 소년. 그러니까 될 거야 됐다 했는데 됐다 이걸 반복하게 되면서 추후에 힘이 좀 안 빠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난 시간 보너스에 좀 비유를 하게 되면서 언급을 좀 드렸었는데 어쨌든 통과가 될 거면은 빨리 되는 게 좋고 그리고 이런 오버가 자주 안 나오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뭐 가능성 항상 주식시장은 뭐 기대감, 가능성 여기도 좀 주가가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뭐 기대감도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가장 큰 원인은 최근에 시장이 급락이 컸었기 때문에 반대로 시장이 돌아서주게 된다라면은 당연히 IT가 가는 게 당연하다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미국 쪽에 이제 보조금 이슈 이런 것들도 아마 복합 좀 작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 좋을 때, 안 좋은 것들 다 갖다 붙일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좋을 때는 또 좋은 걸 다 갖다 붙이는 뭐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드네요. 사실 어제도 지수가 반등을 했거든요. 근데 어제 지수 반등의 가운데는 반도체가 없었습니다. 사실 네네. 투톱도 그렇게 반등이 세게 나오지도 않았고. 근데 오늘 반등하는데 투톱이 말씀 주신 것처럼 지수가 올라서 같이 가는 거라면 이제 추세적인 상승 혹은 추세적인 반등세 놓였을 때 반도체가 다시 주도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라고 보세요? 지금은 물론 반도체가 개인적으로는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요. 네. 그러나 지금 시장 구간에서는 굳이 거기까지 판단을 안 하셔도 된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은 우리가 배운 대로 정석대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네. 그 우리가 소위 말하는 증권투자 상담사라는 그런 자격증 시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이제 교과서적인 공부를 하게 되면 시장이 급락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낙폭과대는 이게 나게 되고 낙폭과대로 어떤 기술적 반등이 먼저 주목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는 그런 맥락에서 주목을 하는 게 맞고 그리고 만약에 삼성전자 기준으로 보게 된다면은 삼성전자가 어쨌든 전고점이 88,000원이거든요. 네. 여기까지 어쨌든 뭐 낙폭과대로는 기술적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이 부분에서 기술적 반등으로 끝이 나느냐 추적 상승으로 가느냐 여기서 결정이 될 거거든요. 낙폭과대는 2차 전지도 있는데요. 그건 예전부터 소외가 됐었잖아요. 오늘 공격 안 한다 그러니까 또 공격하시네. 2차 전지는 그전에도 계속 소외가 돼 왔었습니다. 아시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2차 전지가 상승 하락이 계속 그 자리에서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상황들인데 글쎄요. 2차 전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우리 수현 앵커의 질문에 동의를 못 하겠어요. 왜냐면은 증권 네. 리포트 보면 낙폭 과대 종목들이 이제 반등할 거라고 하는데 그중에 엔터주나 2차 전지 이런 종목들이 있길래 혹시 또 반등을 한다면 수급이 붙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여쭤본 거였어요. 이렇게 주식이 참 어려운 게 네. 똑같은 용어라도 이게 어디에 갖다 보면 틀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대응하고 있는 낙폭과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시장의 어떤 변동성이 커지게 되면서 시장가 무너진 부분들 이 낙폭과대를 볼 것이냐 그리고 2차 전지하고 엔터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작년 6월달 7월달부터 추세적으로 계속 하락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추세적으로 계속 있었던 가격 조정에 대한 낙폭과대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주식이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사님 말씀은 네. 최근에 추세를 유지하다가 급락에 의해서 역풍을 맞은 종목들 특히 네네. 반도체 같은 기술주가 반등해도 같이 상승폭이 더 강할 거다라고 보시는 거고 오늘 10시 반 이후에 삼성전자가 상승폭 키웠고 하이닉스 네. 플러스권 들어갔고요. 한미 반도체도 같이 플러스권에 들어갔거든요. 이 종목들 이제 바닥 다지겠다라는 뭔가 다짐 같은 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시 앞 질문에 대답이 똑같이 할 수밖에 없는데 네. 이거는 지금 올라오는 것들은 길석 반등이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한 번씩 이런 말씀드리거든요. 종목에 영향을 주는 이슈 같은 경우에는 제일 하단에 종목 이슈, 그다음에 그 위에 업종 이슈, 그 위에 시장 이슈가 있다고 말씀드리거든요. 근데 지금은 삼성전자, 한미 반도체 어떤 가지고 있는 본질적 가치가 문제가 아니라 시장에 의해서 하락이 나온 부분들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시장이 회복이 되게 되면은 한미 반도체뿐만 아니라 뭐 이스페타시, 여타, 뭐 H뱅크 같은 종목들도 반응은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지 높이 가격의 차이는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차트하고 보게 된다면 지금은 시장이 회복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 회복되는 구간 속에서 동행한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고,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런 낙폭까지 어떤 기술적 반등이 끝이 난 끝자락에서 이제 시장이 아니라 종목 자체 그리고 업종의 어떤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겁니다. 그래서 네. 그때 가서 기술적 반등이 끝이 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시장에서는 종목들 업종을 보고 아 얘들은 원래 안 좋았으니까 여기서 끝이야. 아니야 얘들은 원래 좋았었는데 시장 때문에 가격 메리트가 있어. 이런 판단을 하게 되면서 양갈래길로 이제 갈라지게 될 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판단은 아직 안 하셔도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지금은 어쨌든 낙폭까지 어떤 기술적 반등 구간들이기 때문에 뭐 높이의 차이 있지만은 다 회복되는 구간이라서 그래서 큰 의미를 두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원하는 건 이제 또 기술적 반등을 넘어선 추세적인 상승인데 네. 사실 한 가지 불안한 요소가 있습니다.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실적 공개됐는데 네, 그 네. 주당 순이익이 예상이 8달러였는데 이제 6달러대가 네네. 찍히면서 시간외에서 폭락했거든요. 네네. 엔비디아도 지금 시간외에서 2% 정도 급락이던데 내일장에 반도체주 영향 없을까요? 그 조금 전에 제가 그 삼성전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이제 날짜를 좀 보게 되면 언제였냐면은 이게 7월 30일 전후거든요. 그러니까 7월에서 8월달로 넘어가는 요 구간. 그때 이미 빅테크 실적 관련된 이슈는 전반적으로 이제 방송에 적지 않은 표현은 아니지만은 다 써먹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슈퍼마이크로 실적 쇼크가 분명히 좋은 이슈는 아닙니다. 좋은 이슈는 아니지만은 어쨌든 최근에 줄줄이 빅테크 실적이 발표가 될 때 그때 이 이슈들은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증시 그리고 미국 증시에 반영이 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만큼 걱정은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걱정하지 말자. 마라. 네. 그럼 이번 주 후반까지는 반도체가 계속 이런 흐름, 좋은 흐름 보일 거라고 예상하세요. 이거 좀 네. 어려운. 그래요? 네. 그러면은 그 가운데 뭐죠? 저는 이번 주 월요일 날 네. 그때 나왔어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은 진짜요? 그때 제가 여기서 말씀 못 드렸지만은 아마 저를 아신 분들은 방송을 다 박앤세일이다. 보고 다니시라고. 그래서 그분들이 다 증인이에요. 증인인데 거기서 코텍스 레버리지 사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코텍스 레버리지도 기관이 되게 많이 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럼 이제 지수 그 하락은 다 끝난 거예요? 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피디님이 왜냐고 하시는데 왜? 왜 끝났냐고. 이게 엔캐리 청산이 아직 그 남아 있어서. 여기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아까 반박하지 말라고 했죠. 아니 하셔도 됩니다. 보세요. 네. 코스닥에 네. 엔캐리 자금이 들어왔나요? 모르겠어요. 들어와서 11%, 10% 그 빠졌나요?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안 들어왔어요. 코스피에는 들어왔어요. 들어왔을까요? 안 들어왔을 거라고 보는데 저는. 진짜요? 네. 한 16조 원 정도 예상된다고 하던데. 이게 엔캐리 자금이 우리나라 돈으로 2경 7천조가 넘어간 돈이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이 돈들이 우리나라엔 거의 안 들어왔어요. 다 미국이라든지 이쪽으로 들어갔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자금이 빠지니까 저 충격이 된 거고, 그 충격에 우리도 뒤통수 한 대 빡 맞은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우리나라 코스닥이 월요일날 11% 빠졌거든요.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빠져서 11%가 빠졌나요?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좋을 땐 좋은 이유를 다 갖다 붙이고요. 안 좋을 땐 또 안 좋을 땐 또 안 좋은 이유 다 갖다 붙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싫을 땐 뭐라도 다 싫고요. 사람이 좋을 때 다 좋습니다. 아마 방송 보시면서 저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안 좋아하시는 분이 계실 건데 저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제가 뭔 얘기를 다 좋아하실 거고요. 저를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제가 뭔 얘기를 다 싫을 겁니다. 아니 그렇게 따지면 너무 억울한 거 아니에요? 그쵸? 니케이는 다 만회했는데 아직 코스피 코스닥은 다 회복 못했거든요. 그래서 짜증이 납니다, 저도. 제가 네. 이 주식을 업으로 시작한 게 2008년이거든요. 네. 그때 뭐가 있어요? 리만 사태가 있었어요. 그래서 월요일날 하락한 걸 보니까 딱 리만 때가 생각나더라고요. 리만 때 그런 식으로 며칠 계속 빠졌었거든요. 그래서 와 그때 처음 그걸 맞았을 때 이게 뭐지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월요일은 야 이거 처음 겪는 사람들은 멘붕 오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 혹시 9월 달에 이제 금리 인하 이야기 나오잖아요. 네네.
금리 인하하면 엔화랑 지금 격차가 더 벌어질 텐데 그때 한번 다시 이 엔캐리 부담감 커지면서 지수 급락 가능성도 보세요. 그때보다는 파장이 좀 약하겠죠. 왜요? 왜냐하면은 학습? 그런 것도 있고요. 네. 이게 제가 항상 음식으로 비유해서 정말 죄송한데 정말 맛있는 음식도 처음에 먹을 때 정말 어닝 서프라이즈지만 이걸 계속해서 먹다 보면은 물릴 때가 있거든요. 그 이슈도 마찬가지로 봐요. 네. 물론 영향이 없지는 않겠지만은 지금처럼 이렇게 큰 충격은 안 줄 거라 보고 있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안 한다라고 아마 안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 아마 없을 거예요. 안 한다고 하시는 줄 알고 근데 저는 놀랐어요. 안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오, 정말요? 네. 어떤 왜냐하면은 이유인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PC 물가 되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과거에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파월 때는 코로나라든지 트럼프 때문에 이런 변수 때문에 금리 조정이 있었어가지고 좀 얘기가 달라지는 부분이 있긴 한데 그 전에 옐런 그리스펀 아니다. 그 전에 지금 미국 재무장관 이름이 뭐죠? 갑자기 옐런 재무장관? 옐런 재무장관인가요? 앨런 그리스펀하고 좀 헷갈렸네요. 죄송해요. 버닝 케이? 네? 옐런 재무장관 버닝 맞아요. 키. 옐런 재무장관 맞아요. 네. 과거에 앨런 그리스펀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네. 그 사람하고 옐런하고 좀 잠시 헷갈렸어요. 죄송해요. 그래서 옐런 버냉키 이전 같은 경우는 뭘 봤냐면은 간단히 말하면 PC 물가 있잖아요. 요게 2% 아래로 여러 번 내려가는 걸 확인하고 난 다음에 조정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 전으로 과거하면 예를 들어보게 된다면은 2011년도에 그때 당시에 미국은 가만히 있었는데 한국하고 유럽은 금리를 올렸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22 같은 경우도 1%에서 1.25%를 올릴 때 이 물가지수 있잖아요. 소비자 물가지수. 이게 2% 이상 올라가는 걸 4번 이상 확인하고 난 다음에 조정을 했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이유가 전혀 없는데 금리를 한다? 만약에 그런 상황이 아닌데 금리 인하를 해요. 그러면은 물가는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서 물가는 가만히 있으면서 물가가 올라가는 효과가 발생되거든요. 이게 실기예요, 실기.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파월은 안 하고 싶을 겁니다. 왜냐하면 알겠습니다. 코로나 때 한번 실수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뭐 반도체 얘기하다가 금리 인하, 부정설까지 말씀을 주셨는데 어쨌든 반도체는 계속 네네. 반등할 거고 주도 섹터로 역할을 할 거다라는 의견이 중론이시고요. 저희 바이오로 넘어가겠습니다. 바이오는 지수 폭락 사태 때도 나름 주가 방어 잘 된 쪽이고 특히 셀트리온이 그러니까요. 오늘 정말 많이 급등을 합니다. 2분기 매출액, 영업이익도 너무 좋았고 이게 그 진펜트라 기대감이 계속 커져요. 다른 뭐 유플라이마라든지 다른 그 매출도 역대 최대거든요. 여기서 넘어갈 수 있는 실적이 또 나올까요, 하반기에?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나올 가능성이 있고 네. 지금 왜냐하면 미국 쪽에 바이오시밀러 품목 허가 대기되어 있는 게 7건 정도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반영되기 시작하게 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셀트리온 실적이 더 좋아질 거라고 봐요. 근데 아마 뒤에 또 질문을 하시 싶은데 미리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셀트리온의 주가를 지배를 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이슈의 우선순위 측면에 봤을 때 네. 물론 실적이라든지 그리고 미국 바이오시밀러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긴 해요. 그러나 작년 11월 달부터 셀트리온의 주가를 잡고 있는 이슈는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승계, 가업 승계 그쪽에 좀 저는 포커싱을 좀 하고 있다 보거든요. 네. 작년 12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셀트리온 주가가 움직였던 이유가 셀트리온 합병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순차적으로 셀트리온 지역을 흡수 합병하게 되고 중간 지주사인 셀트리온 홀딩스를 상장을 하게 되면서 제가 봤을 때 서정진 회장이 서진석 의장 쪽으로 넘어가는 지배구조 개선이라든지 가업 승계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집니다. 이번에 JP모건 헬스케어 같은 경우도 같이 갔었어요. 같이 가게 되면서 연설이라 해야 되나? 브리핑 이후에 기자회견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앞으로는 이 친구가 나를 이어서 예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인터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셀트리온이 물론 이런 실적 이슈, 바이오시밀러 규제 완화 이런 것들이 좋은 이슈긴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슈의 우선순위 그러니까 어떤 종목이 어떤 이슈에 주목을 하고 있느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실적보다는 이 가업 승계 요게 좀 더 영향을 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쪽 이슈를 좀 더 체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게 주가를 어디까지 끌어올려 줄 수 있는 무게예요? 아마 대략? 그 부분은 단기 변동성 측면이기 때문에 아마 그거 기대하시게 되면 단기에 그러니까 최소한 작년 12월 달에 셀트리온 합병하게 되면서 주가 많이 튀었었잖아요. 그런 그거 느낌이 이상 한번- 기대를 해도 저는 된다라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네네. 외국인이 오늘까지 해서 12거래 연속 순매수고 기관도 드디어 이제 매수하기 시작했습니다. 네네. 지금 거의 100만 원 다 왔는데 매도 자리예요? 더 갈 수 있어요?
이게 참 그 삼성 바이오스 같은 경우도 약간은 이게 양치 소년 같은 부분이 있는데 네. 이게 2021년 이제 이게 몇 월 달이죠? 이게 2021년 달을 제가 잠시만 이것만 보고 좀 말씀드릴게요. 2021년 8월 달인데 2021년도 8월 달에 104만 원 정도를 찍고 난 이후에 100만 원 돌파 시도가 그동안 계속 있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양치기 소년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경험치가 있다 보니까 뭐 글쎄요. 지금 바로 돌파한다라고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럼 그게 지금이 확인을 해야 고점이네요? 될것 같아요. 지금이 고점이네요. 고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과거에 그런 시도가 여러 번 있었었기 때문에 지금도 그러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먼저 드는 거죠. 그래요. 그 어제 이제 출연하신 이화진 과장님은 네네. 반도체랑 바이오 중에 하반기에 뭐 살래 네. 하면은 바이오 얘기했죠? 사셨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이사님도 동의하세요? 네, 맞아요. 그럼 그 중에 제일 눈여겨보시는 것도 있어요? 여전히 바이넥스? 네. 이유는요? 생물보안법, 수혜? 저 바이넥스를 생물보안법은 어찌 보면은 다른 쪽이라 생물보안법 같은 게 바이넥스가 그렇게 영향이 있나라는 생각이 좀 솔직히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요 전제를 먼저 갈게요. 어쨌든 하반기에는 뭐 우스갯소리지만은 외계인이 침공하지 않는 이상 미국 대선을 이길 만한 이슈는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물론 금리 이슈도 있긴 하지만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미국 대선 관련돼 가지고 수혜가 될 만한 섹터가 양쪽 다 바이오예요. 그러면 네. 바이오는 그냥 또 맛집이라 표현할게요. 맛집인데 메뉴가 다 괜찮아요. SC 제형, 바이오 시밀러 규제 완화, ADC, 비만 치료제, 거기다가 바이오 또 이제 시밀러? 바이오 시밀러 ADC? 규제 완화 이게 안 했나요? 뭐 했죠 또? SC 제형, ADC, 바이오 시밀러 규제 완화, 비만 치료제, 그리고 또 하나 뭐 있지? 하여튼 메뉴가 다 맛있어요. CDMO. CDM, 그것도 될 수 있겠네요. 네. 메뉴가 다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맛집이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지금 최근에 비만 치료제 상당히 분위기 괜찮았었잖아요. 네. 그렇듯이 바이오는 무조건 하나 정도는 가져가는 게 맞아요. 분위기상 가져가는 게 맞기 때문에 저도 동의를 하고, 그리고 그 바이오 쪽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 거는 어떤 메뉴를 보고 있냐면 바이오 시밀러 규제 완화. 요게 결국 삼성 바이오로직스,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에 어떤 수혜가 된다고 보는데,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자꾸 이제 100만 원 쪽에서 양치 소년을 경험해왔다 보니까 조금 계속 물음표고요. 셀트리온은 바이오 시밀러 규제 완화에 수혜가 되는 종목이긴 맞긴 한데, 그거보다는 앞에 말씀드렸듯이 가업승계 이슈가 좀 더 크게 작용되기 때문에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 셀트리온의 그 바이오 시밀러들이 부모가가 발생이 됐을 때 수혜가 되는 게 바이넥스거든요. 왜냐하면은 작년에 바이넥스가 셀트리온과 위탁 생산 MOU를 체결했어요. 네. 그러면 통과가 되게 되면은 거기에 낚시 효과가 좀 기대가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바이넥스를 계속 미는 이유가 거기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8월 23일에 그 랭라자 FDA 승인권 있거든요. 네네, 그거 위원장님. 세론이라고 보세요? 아니면 더 갈 수 있는 재료라고 보세요? 지금 분위기면 더 간다고 봐야죠. 왜냐하면은 이것도 네. 그 어떤 유행도 한 철이 있잖아요. 네. 지금 바이오가 어찌 보면 그 유행 철이라 봐야 되거든요. 시작이에요, 지금이? 이미 시작은 된 거죠. 네. 이미 시작이 됐고 위안장도 조금씩 계속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이제 밀물 썰물 관점에서 봤을 때 밀물처럼 쑥 밀고 나가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지금 바이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밀고 나가는 이 상황이 괜찮기 때문에 아마 세로는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 여전히 바이오가 그런 분위기라면 대장은 알테오젠인가요? 알테오젠 지금 또 잘 가더라고요. 그죠? 네. 봐야죠. 그쪽은 지금 어떤 모 연구원님이 이렇게 더 잘 아시고 이렇게 잘 밀고 있는 종목인데, 그리고 어제 나왔던 이화생 과장한테 물어보세요. 그 이화생 과장도 알테오젠 되게 잘 알아요. 많이 여쭤봤어요. 아, 그냥 그래요? 다른 시각을 네. 듣고 싶어서 여쭤보는 건데. 다른 시각이 아마 안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안 보거든요. 저도 약간 이런 게 있어가지고 다른 건 안 봐요. 바이넥스로 하겠습니다. 자, 네, 그럼 저희 바이오 이야기 마무리하고 엔터로 넘어가겠습니다. 간단하게 보면 실적이 하이브가 오늘 나왔는데 컨산 하회했거든요. 근데 되게 잘 가요, 주가는. 바닥 찍었다 이런 느낌인가요? 컨센은 하이구나. 저는 이걸 봤네요. 상반기 기준으로 이제 매출 1조 원 돌파가 됐고, 영업이익이 좀 떨어졌더라고요, 컨센보다. 예, 매출은 역대 최고 잘. 분기 매출은 의미가 없네요, 그러면. 그래서 네. 근데 엔터가 사실 너무 우하향 최근 했다 보니까 그러니까 작년 8월 달인가요? 그때부터 계속 빠져요. 2차 전지가 똑같이. 왜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그냥 글쎄요. 낙폭 과대 반등이에요? 지금 저는 엔터 솔직히 딱 하나만 보거든요. 1분기 때 실적이 안 좋았잖아요. 안 좋았는데 이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 그 앨범 판매량이 15개 분기 만에 떨어져 버렸어요. 그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실적이 되게 안 좋았었고 그 이전에 이미 주가 하락이 시작했었거든요. 그러면 이걸 뒤집어 보게 되면
지금 어쨌든 뭐 하이브 같은 경우도 하반기에 뭐 방탄소년단 진이 뭐 컴백을 하는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뭐 그리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많은 아티스트들이 컴백을 하게 되면서 이 꺾였던 앨범 판매량이 바닥을 다지고 돌아선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 저는 그때 가서 보려고요. 지금 굳이 지금을 볼 때는 아니다. 볼 때는 그거는 뭐 전문가마다 판이 다 틀릴 건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뭐 그렇게 보고 싶지는 않네요. 알겠습니다. 엔터조에 대한 답변도 들어봤고요. 네. 이 스토리 정태근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